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쿠퍼 일행은 블랙홀 속으로 들어가서 테서렉트로 진입했고 딸 머피에게 중력 방정식에 대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자, 그런데 부엉이들, 우리가 실제로 블랙홀에 빠지게 된다면 혹은 블랙홀에 아주 가까이 가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정말로 영화처럼 테서렉트로 진입하게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는 대로 블랙홀의 중력 때문에 몸이 완전히 늘어나게 될까요? 자,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초특급 엉이호를 타고 블랙홀을 탐험할 거예요. 목표는 바로 우리 은하 어딘가에 있는 블랙홀, 블랙벙. 아주 오랜 여행 끝에 블랙벙 근처까지 도달한 엉이호는 지체 없이 블랙홀 주변 궤도에 진입할 준비를 할 거예요. 우리 지구 중력을 따라서 달이 공전하고 인공위성들이 공전하잖아요. 엉이호도 이런 달이나 인공위성처럼 블랙홀의 안정적인 궤도를 선택한 다음 블랙홀 주변을 끊임없이 공전하게 만들 거예요. 자, 이제 엉이호는 블랙벙의 인공위성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강한 중력이 느껴지지는 않아요. 아직은 블랙홀에서 꽤나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조금은 욕심이 난 엉이호의 선장 부엉맨, 지금보다 블랙홀 더 가까이 가서 근거리에서 조사할 생각이다 오바. 그런데 이때 아주 극도로 신중해야 돼요. 블랙홀 가까이 갈 땐 가더라도 절대로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사건의 지평선은 그 어떤 물질도 심지어는 빛조차도 빠져나갈 수 없는 경계예요. 이 경계는 마치 칼날처럼 정확하게 나눠져 있어요. 조금이라도 경계 안쪽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끝이 없는 중력의 힘 때문에 다시는 블랙홀 밖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사건의 지평선에 닿는 순간 그 어떤 것도 중력을 벗어날 수 없게 돼요. 엉이호도, 입자도, 빛도, 그리고 그 어떤 종류의 복사선도 벗어날 수가 없죠. 이론대로라면은 사건의 지평선 지름의 1.00001까지는 가도 괜찮아요. 이론대로라면은 이렇게 가까이 간다고 하더라도 강한 힘으로 엉이호를 가속할 수 있으면은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나 부엉맨은 영화 인터스텔라 리뷰만 2년째 해왔다 오바. 사건의 지평선이 위험하다는 건 대충은 안다 오바. 그런데 사건의 지평선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를 알아야 어디까지 진입할지를 결정할 수 있잖아요. 부엉맨은 사건의 지평선 둘레를 알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산을 때려봅니다. 첫 번째로 먼저 현재 블랙홀을 따라 돌고 있는 엉이호 궤도의 원둘레를 측정해요. 이걸 측정해봤더니 대략 100만 킬로미터, 달 궤도의 약 절반가량이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주선의 공전 주기를 알아내는 거예요. 공전 주기를 알아내기 위해서 부엉맨은 블랙홀의 반대편을 올려다 봤더니 요상한 광경이 펼쳐져 있어요. 별들이 머리 위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은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이것은 블랙홀의 강력한 중력 때문에 별빛이 휘어졌기 때문이에요. 블랙홀에 어느 정도 가까이 들어왔을 때 블랙홀의 중력 때문에 하늘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 머리 위의 별들을 계산을 해봤더니 약 5분 46초마다 한 바퀴를 돌아요. 이것이 바로 엉이호의 공전 주기인 거예요. 뉴턴이 태양 질량을 구할 때 사용했던 수식이 있다 오바. 공전 주기와 원둘레로 블랙홀의 질량을 계산하겠다 오바. 이 공식을 적용해봤더니 블랙벙의 질량은 태양 질량의 10배가 나왔어요. 이제 여기까지 알았으면은 사건의 지평선의 지름도 구할 수가 있어요. 지평면의 원둘레는 대략 1태양 질량에다가 18.5km를 곱해주면 되는데 블랙벙의 질량이 태양의 10배니까 18.5km 곱하기 10, 즉 185km가 나오는 거예요. 지평면의 크기가 대략 서울역에서 동해바다 가는 거리랑 비슷한 거죠. 자, 이렇게 지평면의 둘레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았다고 해도 바로 블랙홀 가까이 사람이 뛰어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부엉맨은 지구에서 쿠퍼의 탐사 로봇 타스도 미리 준비해놨어요. 이제 이 타스를 블랙홀 속으로 빠뜨려 볼 건데, 타스는 블랙홀로 끌려 들어가면서 엉이호에다가 녹색의 레이저를 쏠 거예요. 그리고 엉이호가 이 레이저 광선을 전송받아서 파장을 측정하면 타스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블랙홀 속으로 추락 중인지, 그리고 얼마나 멀리까지 갔는지 측정할 수 있어요. 레이저로 타스의 거리랑 속도를 측정한다고? 도대체 어떻게? 바로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는 거죠. 도플러 효과가 뭔지 궁금하다면 우측 상단의 카드를 눌러보시고, 자, 이 도플러 효과에 따라서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광선의 파장은 길어지면서 빨갛게 변하게 돼요.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고 타스를 한번 떨어뜨려 보죠. 타스는 포물선을 그리면서 블랙홀 속으로 점점점 빠르게 낙하할 겁니다. 10초 후 레이저 신호를 해독해보면 타스는 벌써 2630km를 낙하했어요. 20초 후 속도는 2배가 됐고 낙하거리는 4배나 됐어요. 60초 후 초속 무려 9700km, 그리고 낙하거리는 13만 5000km. 그리고 아주 눈 깜짝할 사이 타스가 엉이호에서 낙하한 지 61.8초에서 61.9초 사이 단 0.1초 만에 타스의 녹색 레이저 신호는 적색에서 적외선, 적외선은 마이크로파로, 그리고 이 마이크로파는 전파로까지 순식간에 변해버렸어요. 이제 타스의 레이저 광선은 완전히 사라졌죠. 타스는 이제 빛의 속도에 도달한 거고 지평면 너머로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이 모든 일은 대략 1분 남짓되는 시간 만에 다 벌어진 겁니다. 파장은 이제 엉이호가 측정할 수 있는 한계 능력을 넘어가 버렸어요. 아마 파장은 그 후에도 계속 2배씩 증가하면서 무한히 커졌을 겁니다. 이 파장은 이제 블랙홀의 중력을 벗어나는데 영원의 시간이 걸리게 되죠. 자, 이제 부엉맨이 직접 내려가 볼 거예요. 엉이호의 궤도를 조금씩 줄여 나가는 거죠. 그런데 블랙홀 가까이 다가갈수록 몸에 뭔가 요상한 힘이 느껴져요. 분명히 부엉맨은 우주선 안에서 자유롭게 떠다니고 있는데 다리를 당기는 힘은 갈수록 강해지고 머리는 그만큼 반대쪽으로 잡아당겨지는 거죠. 몸이 엿가락처럼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의 중심에서는 아무런 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치 무중력 같죠. 도대체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부엉맨의 발은 머리보다 블랙홀에 더 가깝기 때문에 블랙홀의 중력은 발을 더 강하게 당깁니다. 그와 동시에 엉이호는 블랙홀 주변을 빠른 속도로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원심력이 작용하고 있죠. 중력과 원심력, 이 두 가지 힘은 부엉맨의 신체 가운데서 상쇄됩니다. 사실 이 힘은 지구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다만 그 힘의 차이가 100만 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체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은 버틸만 하다 오바.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다 오바. 용기를 내본 부엉맨. 하지만 블랙홀 더 가까이 접근할수록 부엉맨의 고통도 점점 더 커집니다. 머리를 끌어당기는 힘도, 다리를 잡아당기는 힘도 계속해서 커지죠. 머리에는 온갖 두통과 치통, 피가 쏠리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 다리는 뽑혀버릴 것 같아요. 물론 몸의 가운데서는 여전히 아무런 힘이 느껴지지 않죠. 조금 더 들어갔더니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블랙벙의 2만 킬로미터 궤도에서 힘의 차이는 무려 15G, 지구 중력의 15배예요. 몸의 가운데를 중심으로 다리와 몸 쪽에 각각 15G의 힘으로 당겨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부엉맨은 살기 위해서 몸을 최대한 공 모양처럼 웅크려 봤어요. 몸의 길이를 줄여서 이 모든 힘의 차이를 줄이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잠시일 뿐. 이젠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몸이 갈기갈기 찢길 것 같다. 이젠 돌아가겠다 오바. 부엉맨은 이제 탈출 버튼을 누르고 우주선 엔진을 켜고 조금씩 블랙홀의 궤도를 빠져나갑니다. 그와 동시에 부엉맨을 잡아 늘리던 힘도 사라져가죠. 그런데 만약에 이 부엉맨이 탈출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블랙홀 안쪽으로 깊숙이 빠져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부엉맨이 아무리 튼튼한 우주선을 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심지어는 부엉맨이 티타늄 합금으로 만들어졌던 사이보그였더라도 기조력은 반드시 작용합니다. 아마 사건의 지평선을 가로지른 지 단 0.0001초도 되지 않아서 부엉맨과 엉이호는 쭉쭉 늘어났을 거예요. 그 직후 모든 선체와 신체는 조각조각 끊어지고 블랙홀의 특이점으로 돌진했을 겁니다.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서 조성력은 무질서하게 진동합니다. 이 힘은 부엉맨을 이 방향, 저 방향으로 랜덤으로 늘렸을 거예요. 이 과정은 점점 더 빠르고 강력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자조차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될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특이점의 특징인 겁니다. 시공간의 곡률이 랜덤으로 진동하면서 어마어마한 조성력을 만들어내죠. 무사히 블랙홀 밖으로 빠져나온 엉이호. 사실 이번 블랙홀 탐사 목표는 사건의 지평선 최대한 가까이 가는 거였는데 고작 2만 킬로미터 궤도까지밖에 다가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엌맨은 조성력이 더 약한 블랙홀을 찾아 나서기로 합니다. 그런데 조성력이 약한 블랙홀이 있기나 할까 하는 찰나에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블랙홀이 무거울수록 조성력은 약해진다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블랙홀의 질량이 커지는데 조성력은 약해질까요? 조성력은 블랙홀의 질량을 원둘레 세제곱으로 나눈 값에 비례하게 됩니다. 즉 블랙홀의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지평면의 둘레는 비례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지평면 부근의 조성력은 감소하게 되죠. 태양 질량의 100만 배 되는 블랙홀의 경우는 그 지평면이 10만 배나 더 길고 조성력은 10에 10제곱배만큼 약해집니다. 하지만 어떤 블랙홀이 태양 질량의 100만 배나 된다고 해도 사건의 지평선 부근에서 느껴지는 중력의 힘은 지구 중력의 1억 5천만 배나 될 거예요. 블랙홀 탐사하다가 죽을 일 있어요? 훨씬 더 무거운 블랙홀을 한번 찾아보겠다 오바. 그렇지만 현재까지 인간이 관측해낸 블랙홀 중에서 가장 무거운 블랙홀은 태양 질량의 660억 배 되는 톤 618 사냥개 자리에 있는 초대 질량 블랙홀이죠. 하지만 톤 618 역시도 사건의 지평선 코앞까지 가기란 무리입니다. 우리 인간이 죽지 않고도 사건의 지평선 둘레에 1.000001 거리까지 도달하려면 블랙홀은 태양 질량의 15조나 돼야 돼요. 그런데 이런 블랙홀은 아까 말했듯이 우리 인간이 아직 찾아내질 못했죠. 혹은 우리 우주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태양 질량의 15조 되는 블랙홀이 실제로 있다면, 그렇다면 사건의 지평선 아주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네,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블랙홀이 실제로 있다면 지평면 원둘레만 무려 29광년이나 될 거예요. 이 블랙홀은 아주 느리게 회전할 거고요. 자, 이 정도면은 사건의 지평선 코앞까지 가도 지구 중력의 10배 정도 되는 기조력이 생길 거예요. 적어도 사건의 지평선 코앞까지 가도 죽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물론 여기서도 예외 없이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버리면 그 어떠한 것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려 거의 2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영화 인터스텔라 리뷰였습니다. 자, 다음 영상도 마찬가지로 인터스텔라 리뷰로 블랙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호킹 복사, 특이점에 대해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블랙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 하면은 영화 인터스텔라 리뷰 요청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다음 영상 만들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